자, 이제 원자구조의 변천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기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줄을 잘 서야 돼. 우리 인간 살면서, 그죠? 줄 잘 서면, 너 군대 가서 줄 잘 서야 된다. 딱 줄 서라고 줄 섰더니 여기까지 딱 끊어갖고 여기까지는 행정병, 여기서부터는 건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차 가서 탱크 끌어야 돼. 뭐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온다고. 또 손 들으라 그래. 뭐 자기 뭐 잘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으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기도 하고. 줄로 많이 끊어요. 이렇게. 줄 잘 서야 돼. 요 칠판에 지금 이번 판에 쓸 내용이 한 연구실에서 노벨상에 4개인가 5개인가 나와. 엄청난 연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죠? 톰슨부터 시작해서 러더퍼드, 보어까지 해가지고 다 노벨상을 받습니다. 톰슨 아들도 노벨상을 받죠. 그래서 원자 구조를 밝혀내면서 그때 당시에 이게 1900년 초에 이게 되게 핫 이슈였죠. 원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미시세계까지 우리가 알아내는 과정들이지. 요새도 계속 이제 소립자 물리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노벨 물리학상이 많이 나오지. 아직 안 나온 게 이제 뭐죠? 중력자를 아직 발견을 못했죠. 그래서 중력자 발견하면 얼마 전까지 뭐 중력파 발견해갖고 노벨상 받고 그랬어요. 중력자를 발견해야 돼. 중력을 매개하는 매개입자. 근데 이름은 지어놨는데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아마 그거 발견하면 노벨 물리학상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원자구조의 변천사를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물질관을 얘기를 할 때 너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한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제 우리 과학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 일원론하고 이원론이 있어요. 너네 혹시 일원론, 이원론 얘기 들어봤니? 일원론, 이원론 못 들어봤나? 서영이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천당 갈 것 같아, 너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늘나라로 간다. 넌 이원론이야. 죽으면 육체하고 정신이 분리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넌 교회 다니니까 이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간다. 교회 안 다녀? 그래? 그건 뭐야? 무교야? 뭐 무교라는 종교가 있냐? 아니지. 그래 어쨌든 영혼을 믿는 거네. 선생님도 영혼을 믿어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혹시 무신론자면서 원래 무신론자면은 영혼을 믿지 않아야 되거든. 이론론이야. 그러니까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끝이야. 그래서 과학하는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야. 이론론이야. 물질을 따지는 거야. 이론론이 나중에 뭘로 바뀌죠? 유물론으로 바뀌어. 유물론이 뭘로 바뀌죠? 너네? 공산주의로 바뀌어.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뭐 마약이다 그래고 종교를 안 믿잖아요. 종교 없다, 신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원래 과학을 가르치니까 이론론을 믿어야 되는데 선생님 이원론자야. 선생님은 죽으면 영혼이 분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디지? 기독교에서는 천당, 지옥을 얘기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뭘 얘기하죠? 영혼이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다른 육신으로 들어가지. 뭐 그걸 뭐라 그러지? 윤회한다 그러지? 그게 이제 이원론이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이론론입니다. 이론론의 최초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데모크리토스야. 그래서 물질을 가장 기본이 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자라는 개념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데모크리토스야. 그리고 나서 2000년 후까지 와가지고 이제 누가?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설을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돌턴은 되게 중요합니다. 물질에서는. 그래서 돌턴을 그냥 건너뛸 수가 없어. 시험에는 안 나와. 이게 니네 고3 때 화투에 나옵니다. 그래서 돌턴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거야. 그래서 돌턴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이론론자. 자, 먼저 첫 번째.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턴의 원자는 일단 뭐를 기반으로 하는 거냐면 돌턴의 원자설입니다. 니네 화학을 하면서 원자설 얘기는 들어는 봤을 거야. 원자설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는 틀렸고 2가지는 맞아. 근데 그 2가지 3번, 4번이 화학을 발전시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법칙이야. 그러다 보니까 후대 과학자들이 이 돌턴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헛소리하면 꺼져! 이렇게 하거든. 근데
얘가 돌턴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 중에 두 가지가 너무너무 대단한 법칙이었기 때문에 원자설을 그냥 뭐라 그래요? 역사의 유물로 놔둬야 되니까 그래서 1, 2, 3, 4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턴의 원자설 첫 번째 들어는 봤을 거야. 뭐라고 했죠? 더 이상 가장 작은 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다. 우리는 근데 알고 있잖아. 더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원자를 쪼개서 핵, 전자. 핵을 쪼개서 양성자, 중성자. 심지어는 양성자, 중성자 쪼개면 업컬크, 다운컬크 이런 쿼크, 소립자로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 그런데 후대 과학자들이 굉장히 유하게 반응을 하죠. 이거 수정 요소를 가하자. 그때 무슨 돌턴 아저씨 있었을 때 쪼갤 수 있는 기술이 있었겠어. 그냥 우리 기술력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인정하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같은 원소는 크기와 질량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크기와 질량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 봐봐. 크기 같은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질량이 아니더라는 거야. 우리 금방 했잖아. 뭐 있었죠? 무슨 원소? 동위원소 있었죠. 야, 그때 무슨 동위원소를 알겠어? 그러면서 수정요소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1, 2번이 잘못됐는데 후대 과학자들이 굉장히 선처를 베풀더라. 꺼져라고 안 하더라. 이유는 3번, 4번이 굉장히 중요한 3번은 뭐냐면 화학 반응을 하는데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더라.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너네 화학 반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소의 종류와 수는 반응 전후의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는. 단 뭐가 변하는 거야? 원자 배열이 변하는 거야. 여러분들 원자 배열이 변하면 뭐가 바뀌는 거니? 분자가 생기거나 또는 새로운 화합물이 생기는 거거든. 우리 이게 화학 반응이잖아. 그래서 원소의 종류하고 수가 불변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유명한 법칙이야. 앞으로 많이 씁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질량 보존의 법칙.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사람이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난 물만 먹어도 살찌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 말고 다른 걸 먹었을 거야,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살이 찌지. 질량 보존의 법칙.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니네 잘 알겠지만 수소하고 예를 들어 산소하고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네, H2. 자, 그런데 숫자가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두 개고 두 개니까 여기 앞에다 있어주면 되네. 이렇게 하면 여기다 있어주면 되네. 이렇게 된다. 이거 계산해보면 얘가 4g이요. 얘가 32g이거든. 얘가 36g입니다. 얼랄랄랄라 두 개 더하면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이런 거야. 이게 이제 법칙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제 화학 발전에 이바지를 했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뭐냐면 화합물, 화학 반응을 통해서 화합물을 형성할 때 일정한 질량비를 갖더라. 질량비로 반응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들어봤지?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하더라.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수비례 법칙이라는 게 있어.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뭐에? 돌턴의 원자설에 기인하는 그런 법칙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돌턴의 원자설이 각광을 받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화합물 형성 시 일정한 비율로 되는 거, 자, EH2 플러스 O2 해서 아까 EH2였죠? 얘가 4g이었죠? 32g이었죠? 얘가 36g이었죠? 자, 약분해봐. 짠, 짠, 짠. 1대 8대 9더라.
그래서 물이 만들어질 때 수소 대 산소 대 질량비가 물이 만들어지는 게 1대 8대 9로 만들어지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게 항상 성립이 되더라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돌턴 원자설 4개가 된 거예요. 이거 3개는 원자설에 이거 한 거고, 참고로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실험을 통해서 해봤더니 수소 2개랑 산소 1개가 반응해갖고 수증기 2개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소 원자 2개에다가 산소 원자 하나, 그럼 산소를 하나 쪼개야 되네? 그러면 이게 2개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쪼개진 거랑 산소가 쪼개진 거랑 수소가 하나씩 들러붙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물 2개가 만들어지잖아. 근데 이거 설명이 안 돼요. 왜? 돌턴 인정을 했었잖아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그랬는데 쪼개고 앉아있잖아. 안 돼, 이러면. 그래서 기체 반응의 법칙은 뭐냐면 2개를 한 분자로 친 거야. 이렇게. 산소는 이렇게 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쪼갤 필요가 없고 얘가 하나가 수소가 하나씩 붙어가지고 수증기가 2개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소를 갖다가 앞으로 H2라고 산소는 O2로 쓰자. 물은 H2로 이렇게 쓰자. 그러면 돌턴이 쪼개지 말자 그랬으니까 안 쪼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분자를 만들어서 설명했다. 그래서 이거는 분자설에 기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체 반응의 법칙은 유일하게 분자설에 기인하는 거야. 근데 분자설도 사실은 원자설에 기반해가지고 나온 거야.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돌턴의 원자 시험에는 안 나와요. 화학 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화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돌턴은 원자 모형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뭐라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딱딱한 공 모양이다. 이렇게 원자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돌턴 다음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노벨상에 도전을 해야죠. 이 돌턴은 노벨 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노벨상도 받을 수도 없었겠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누구의 원자가 나오냐면 톰슨의 원자가 나옵니다. 이런 원자 모형들이 나왔을 때는 전부 다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가지고 논문을 써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험 제목을 알아야 되는 거야. 얘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음극선 실험을 합니다. 음극선이 영어로 뭘까요? 음극선은 영어로 캐소드라 그래. 캐소드 레이. 너네 엑스레이, 감마레이, 레이는 광선이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걸어놓고 강한 방전을 했더니 마이너스계에서 뿅뿅뿅 뭐가 나오더라는 거야. 광선인 줄 알았어. 빛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름을 캐소드 레이, 음극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광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실험을 했죠. 첫 번째 무슨 실험을 하냐면 그림자 실험을 하죠. 여기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불투명한 물체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제 음극을 갖다 쐈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림자가 여기 큼지막하게 그림자가 생기더라. 이거 니네 초등학교 때 바늘구멍 사진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음극에서 나온 이 음극선이 레이가 이거 어떻게 하더라? 직진하는 직진성을 갖고 있더라는 걸 알아낸 것이지. 이게 그림자 실험의 핵심이야. 음극에서 나오는 게 직진이더라. 그래서 그림자가 커지더라. 이렇게 알아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람개비 실험을 또 하죠. 금박을 아주 얇게 펴요. 금박은 전성연성이 커서 이렇게 얇게 펴진다고. 그래서 이걸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바람개비처럼 만들어갖고 여기다 축을 달아가지고 받침대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음극을 쏜 거지. 뿅 하고 쐈어. 그랬더니 얘가 맞더니 핑그르르 돌더라는 거지. 이게 광선이면 그냥 반사되고 말아야 되잖아. 근데 제가 튕기니까 핑그르르 돌아.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음극에 들어있는 애가 뭐를 갖고 있다? 입자성일 것이다. 뭐를 가져요? 질량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죠? 뭔가 맞아가지고 핑그르르 도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번에는 전자기장 실험을 해본다.
첫 번째, 전기장 실험을 하죠.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라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균일하게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가 생겨요. 이걸 전기장이라 그래.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음극선을 쐈더니 음극선이 어떻게 되더라? 여기를 지나가더니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네? 그 스크린에 찍혀요.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는 거 보니까 얘 마이너스 성격 띠고 있네? 그래서 자기장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기장 실험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말굽 자석을 어떻게 그래? 이런 말굽 자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N극, S극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음극을 쏜단 말이지. 그런데 니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아는 사실인데 전자가 나오는 거고 이 마이너스계 반대로 가는 애가 누구죠? 전류라고. 너네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힘, 자기, 전류가 있거든. 그래서 자기장은 N극에서 S로 가죠. 전류는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잖아.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음극에서 나온 애가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지더라는 거야. 힘을 아랫방향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는 마이너스에서 나온 애가 마이너스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 즉 여기에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걸 알아낸 거죠. 이 전자계장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음극에서 나오는 광선인 줄 알았는데 직진을 하더라. 입자를 가지고 있더라. 마이너스 전하를 띠더라. 그래서 이 톰슨이 얘를 뭐라고 명명했냐면 전자라고 명명을 하고 전자를 발견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로는 electron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더라.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자 모델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니? 마이너스가 푸딩에 과일이 콕콕 박혀있다 그래갖고 플럼이 자두죠? 플럼 푸딩 모델이라 그래. 푸딩 뭔지 알죠? 젤리. 거기에 자두가 콕콕콕 박혀있는 것처럼. 그래서 플럼 푸딩 모델이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게 톰슨의 원자야. 그러다 보니까 원자는 어쨌든 중성이어야 되니까 이 빗금친 부분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뭔지는 모르지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상쇄시켜가지고 중성을 띠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노벨상 받죠. 톰슨의 구조. 전자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 돌턴하고는 좀 동떨어진 거고 톰슨부터 시작이죠.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걸로 전자의 성격을 규명했지. 그 다음에 톰슨의 제자가 누구냐면 3번 러더퍼드예요. 러더퍼드는 또 무슨 실험을 했을까요? 얘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합니다. 각각의 실험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알파 입자가 뭔지 알아야지. 알파 입자는 헬륨 2의 4짜리에 화학제약에서 쓰게 되면 전자를 버리기 때문에 2 플러스 양이온선이야. 그러니까 무슨 성격을 갖고 있는가? 플러스 성격을 갖고 있는 꽤 묵직한 입자입니다. 4라는 질량을 가진 거기 때문에 알파 입자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쏘는 거야. 근데 러더퍼드는 자기만의 이론을 만들어야 되니까 톰슨, 자기 지도 교수죠? 지도 교수를 까야지 뭐 어떡해. 그럼 어떤 가설을 세워야 되죠? 자, 가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요. 러더퍼드가 톰슨의 원자 모형을 반박하면서 자기 러더퍼드의 모델을 얘기할 때 어떻게 했냐, 그 실험 과정을 쓰시오, 이런 것도 나와. 어떻게 가설을 세웠겠어? 플럼 푸딩 모델, 이게 맞다면 이렇게 가설을 세웠겠지. 톰슨 모델이 맞다면 내가 알파 입자를 쏘이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전자가 콕콕콕 박혀 있을 것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쏘면 알파 입자가 플러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좀 묵직하긴 하지만 가다가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보이니? 휘어지는 게 보여? 이런 식으로 휘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왜? 알파 입자가 플러스니까. 가다가 마이너스를 만나면 조금이라도 휘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본 거야. 뭘로 실험을 했냐면
금박 실험을 합니다. 금박을 얇게 피면 거의 원자 수준으로 나오죠. 금을 얇게 피면 거의 이렇게 원자 수준으로 한 2겹 정도로 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화학약품으로 처리한 스크린을 이렇게 두르는 거야. 얘는 뭐를 검출하는 애냐면 알파 입자를 검출하는 그런 스크린이야. 화학약품을 묻혀요. 그래갖고 찍힌 거에 찍혀.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쏘는 거야. 쐈더니 가설은 이렇게 세웠는데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더라. 예상하고는 빗나갔죠? 이렇게 나오더라. 어떤 결과야? 거의 대부분 직진으로 통과해버리더라는 거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실험 결과 첫 번째, 거의 대부분 우리는 이미 원자의 구조를 알고 있죠? 직진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직진으로 통과죠. 그 얘기는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원자의 내부는 텅 비어 있다. empty라는 표현을 쓰죠. 그 유명한 원자 텅텅 소리야. 원자가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비어 있다고 그랬어 아까? 원자가 문학 경기장만 하면 그 안에 핵은 그죠? 오렌지 씨앗만 하다 그랬어. 나머지 부분은 다 비어 있어. 그러니까 슝슝슝슝슝슝 다 통과하지. 근데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끔 미치미치하는 애들이 팅 이렇게 튕겨나가더라고. 팅 하고 각도가 심하게 꺾여. 이렇게 빗나가더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빗나가는 애들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센터에 우리 오렌지 씨앗이 있다 그랬죠? 센터에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는 입자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피가 굉장히 작은 애가 들어있을 것이다. 오렌지 씨앗만 하다고. 그러니까 우연찮게 하나 맞으면 빗 맞으면 튕겨 나가버리는 거야. 그게 빗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런 놈들도 있더라는 거지. 올랄라 180도로 반대편으로 나온 애들이 있더라. 반대편으로 튕겨 나온 애가 있더라. 이거 어떻게 분석할 거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당구 쳐봤지? 당구 칠 때 어떻게 돼? 당구 다이에다가 예를 들어 한가운데다가 10kg짜리 당구공하고 크기가 똑같은데 쇠공을 갖다 놔봐. 그러면 거기다 놓고 당구공으로 때려봐. 그러면 당구공에 맞아가지고 튕겨나가. 당구공만 튕겨나가. 공 그대로 있을걸. 여기에 센터에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큰 놈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자는 그대로 있는데 들어갔던 헬륨만, 즉 헬륨 원자핵이죠. 얘 이름이 헬륨 원자핵이다. 알파 입자만 튕겨서 나오더라. 얘도 오렌지 씨앗이잖아. 얘만 튕겨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이 굉장히 크고 안에 있는 애는 부피는 작으면서 질량이 굉장히 크고 그 안에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내가 플러스 입자를 쐈더니 빗 맞거나 정통으로 맞으면 반대편으로 튕겨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거 얘네들 해가지고 뭐를 알아낸 거야? 핵 속에는 원자 가운데에는 원자 핵이 존재하더라. 원자 핵의 존재를 알아낸 거예요. 발견을 하게 된 거지. 이 원자핵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 부피가 굉장히 작고 센터에 들어있고요. 질량이 굉장히 크다. 한마디로 밀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부피는 작고 질량은 큰 거니까. 그리고 뭐를 들어있어?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죠. 내가 플러스를 쳤더니 빗 맞더라. 튕겨나가더라. 플러스 성격이라는 걸 알아낸 거야. 이렇게 해서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한 거야. 물론 이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콜드슈타인이 있어. 콜드슈타인은 플러스계에서 양성자선이 막 나와요. H 플러스 양성자선이 막 나오는데 그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양성자를 발견하죠. 그 다음에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베릴륨 가지고 뭐를 발견한다? 중성자를 발견합니다. 우리 알고 있지만 이 양성자고 중성자가 원자 핵인 거야.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화원에서는 이것까지만 나온다. 러더퍼드까지만 나온다. 그래도 알아는 두세요. 저 사이에서 콜드슈타인이 양성자를 발견했고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했다는 거. 그래서 러더퍼드는 무슨 원자 모델을 제시하냐면 여기 안에 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는 핵이
크기가 어느 정도다? 오렌지 씨앗만한 애가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문학경기장만한 원자가 있는데 그 바깥을 전자가 뭐 한다고요? 원운동을 한다. 원운동이라는 표현을 썼어. 마치 태양을 지구가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행성 궤도 법칙처럼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원자가 미시세계에서는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지만 거시세계에서는 어떤 항성을 주위해서 행성들이 돌고 있잖아. 그죠? 이게 좀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 프랙탈 이론이라고 그러지. 그죠? 니네 생명 시간에 뭐 뉴런 같은 거 배우는지 모르지만 뉴런의 구조가 얼핏 보면 그게 소우주 막 이런 뭐 은하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거시세계하고 미시세계가 좀 닮았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러더퍼드의 모델까지 나온 겁니다. 노벨상을 받죠. 이제 또 러더퍼드의 제자가 나와. 누구야? 닐스 보어입니다. 보어도 무슨 실험을 했겠어? 실험 뭔가 했어. 뭐예요? 수소원자 스펙트럼 실험을 합니다. 너네 고1 때 스펙트럼 배웠잖아. 수소원자 스펙트럼 실험을 했더니 그래갖고 스펙트럼을 찍어봤더니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지. 그런데 무슨 스펙트럼이 나와?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쓸게.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 선 스펙트럼이다. 니네 선 스펙트럼은 뭐의 반대죠? 연속 스펙트럼의 반대죠. 그래서 얘를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를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물리에서 뭐라 그래?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양자역학이야. 그래서 보어가 양자역학의 기반을 만든 사람이야. 이렇게 됩니다. 에너지가 띄엄띄엄 되어 있는 거야. 불연속적이다. 그걸 선 스펙트럼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러더퍼드의 이 구조가 잘못됐다는 걸 또 보여줘야 되잖아. 그럼 또 보어는 또 가설을 세워야지. 자기 스승인 러더퍼드의 이 행성궤도 법칙처럼 원운동을 하는 이거의 모델이 맞다면 이렇게 가설을 세워야 될까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자, 원운동을 한다며 안에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서로 끌어당기는 건 맞잖아? 그래서 빙글빙글 원운동을 해요? 원운동을 하다 보면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고. 기어 들어가서 띡 하고 붙어버려야 돼. 근데 세상에 어떤 원자도 전자가 핵에 붙어있는 애가 없어. 다 돌고 있어 그냥. 이게 잘못된 거잖아.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원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계속 낮아지고 안에서 끌어당기니까 계속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붙어야 되는데 안 붙더라. 그리고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이제 밖으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지? 에너지를 방출하면 이걸 갖다가 스펙트럼으로 찍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 연속이 나와야 돼. 연속 스펙트럼. 원운동을 해가지고 계속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핵에 띡 붙어버리면 계속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그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인데 이게 안 나와. 한 500번 실험했는데 계속 불연속이 나와. 선 스펙트럼.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거. 아니야 얘. 그러니까 보어가 뭐라고 얘기를 해? 특정한 에너지 준위가 있더라. 준위란 말이 니네들한테는 좀 어려워. 게임 레벨 할 때 레벨이야. 등급. 에너지 레벨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원운동 고수를 합니다. 원운동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단 거기서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예쁘게 쓴 게 핵을 그려놓고 이런 궤도, 이런 궤도, 특정 궤도 이렇게 돌더라는 거지. 그래서 니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마크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겨.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평면도에다 그리면 핵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있고 세 번째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있고 네 번째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막 이런 식으로 무한대까지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수소원자 에너지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 모형이야. 에너지 레벨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안정적으로 있던 전자가 들떠가지고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서 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일로 떨어져. 그 떨어지는 데마다 간격이 다르잖아. 그 간격이 선으로 나타나는 거야. 불연속으로.
그리고 전자들은 여기에만 있을 수 있어. 이 라인에만 있을 수 있어. 이 사이에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허용된 준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사이 있죠? 이 부분.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 없어요. 여기는 금지된 영역이야. 금지. allowed 되어 있다, forbidden 되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허용됐다, 금지됐다. 그러니까 저 빈 공간에는 전자가 있을 수가 없어. 저 라인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 에너지 레벨, 그걸 레벨이라 그래. 그 레벨이 딱딱딱 불연속으로 있으니까 여기서 이게 다 전부 선 스펙트럼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보어가 증명을 한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양자역학의 기반을 만들죠. 양자역학이.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양자역학은 수소원자뿐이 안 풀린다. 수소원자뿐이. 한번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소원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수소원자는 안에 핵이 하나 들어있고 양성자 하나 들어있고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는. 저기를 우리는 수소 에덴 동산이라고 합시다. 수소 에덴 동산이야.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있어요. 이 아담이야. 얘 이브야. 둘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야. 둘이 하트. 둘이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의 사랑 공식이 K는 둘까지 거리에 둘의 전하량이 Q1, Q2. 이게 쿨롱의 정전기적 인력 힘이죠. 그래서 사랑 공식은 이거야. 그리고 둘이 미지수는 하트야. 이거 풀리죠? 미지수 하나에 식 하나니까 풀려. 아주 깔끔하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사랑 공식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아담, 이브 서로 믿고 있어요. 둘이 되게 서로 좋아하는 사이야. 사이좋게 지내요.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출출해. 배가 고파. 그래서 이제 이브가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 라면 하나 끓여 먹을까? 그러니까 아담이 콜! 라면 하나를 끓였어. 근데 우리 그죠? 라면 하나 끓여갖고 둘이 나눠 먹으면 아무래도 부족하지. 서로 이제 고민하다가 밥을 말아요. 그래갖고 밥까지 말아갖고 다 국물까지 원샷에 다 먹었어. 그리고 이제 포만감에 아주 숙면을 취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이야? 이브 얼굴이 이만해진 거야. 부어갖고.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놀린 거죠. 얼굴이 뭐야라 꿈동산처럼 부었다. 그러니까 여자한테 놀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화나갖고 그냥 집을 나가버려. 이브가 여기 있다가 안정적으로 여기 있다가 얼굴 부었다고 놀리니까 날아가 버린 거야. 나가버린 거야.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 근데 이 동네는 이건 지금 수소 에덴 동산이잖아. 이 동네는 이게 다 확인이 된 거잖아. 계산상으로. 여기에 경제권은 아담이 쥐고 있어. 아담이 맨날 창 들고 가서 고기 잡아갖고 막 구워갖고. 근데 이브가 나가긴 했는데 곧 들어올 거라는 거 알아. 그죠? 점심때쯤 되니까 이브가 이제 배에서 배꼽시계 소리가 나. 어제 그렇게 라면을 많이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 그래서 점심때 이 아담 이 새끼 뭐하나? 그러고 이제 이렇게 넘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아담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죠?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온다는 전어를 막 굽고 있어. 그러니까 막 향기가 나니까 이제 이브가 배가 고파 죽겠어. 그래서 이 언덕배기까지 왔어. 아담 이 자식 뭐하나? 그러고 이 자식 사과할 때까지 나 집에 안 들어가. 막 그랬는데 저녁 때 되니까 해가 뉘엿뉘엿 되니까 배가 너무 고파. 근데 아담은 또 막 뭘 만들고 있어. 어떻게 해? 그냥 시시 웃으면서 얼굴도 이제 붓기가 가라앉았으니까 웃으면서 가고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왜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사이좋게 또 밥을 먹습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나갔다가 점심때는 여기 온다고. 나갔다가 오는 게 다 정해져 있어. 그게 아주 명쾌하게 그 간격들이 명쾌하게 나옵니다. 이게 수소원자 스펙트럼이야. 계산으로도 되고 그게 증명도 가능한 거야. 이게 수소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수소만 풀린다 그랬죠. 니네 헬륨 한번 해볼래? 이렇게 생겼잖아. 양성자 2마리, 중성자도 2마리가 있어. 질량수가 4요. 전자도 2마리 있어야 돼. 얘네 지금 그럼 어떻게 생긴 거예요? 헬륨 에덴 동산은 어떻게 생긴 거냐? 핵에 양성자가 아담이 2마리가 있어. 중성자도 있어. 홍석천 아저씨도 2마리나 있어. 여기에 바깥에 이브가 2마리가 있어. 남자 1호랑 둘이 부부야. 남자 2호랑 부부야. 홍석천 아저씨 2명, 중성자 2명 이렇게 있어요. 사이좋게 남자들하고 이렇게 있죠. 근데 이 1호 부부가 라면을 끓여 먹고 밥까지 말아 먹는데 얼굴이 팅팅 부어서 놀렸어. 그랬더니 1호 여자가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린 거야.
나갈 때는 화가 나갖고 에이씨 그러면서 나갔어. 점심때 배고파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까 그 양상이 틀려. 왜? 저 남자 2호하고 홍석천 아저씨 1, 2호가 눈을 벌겋게 뜨고 있어. 나한테 와 꼬시는 거야. 1호 나쁜 놈이야 저거. 나한테 와.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서로 에너지가 스플릿이 돼갖고 가야 될 자리가 많아진 거야. 이 여자는 고민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헬륨 원자가 많았다 그러면 얘가 일로 가는 애도 있고 일로 가는 애도 있고 일로 가는 애도 있고 일로 가는 애도 있고 막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를 스펙트럼을 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신없이 나와. 이건 전문가 아니면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헬륨이야. 이게 헬륨이 안 풀려. 경우의 수 따져봐. 야 여기 러브라인 한번 따져봐. 1호가 1호, 2호가 1호, 2호가 1호, 1호가 2호. 얘네 둘이는 서로 자기가 예쁘다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 남자애들 둘이는 서로 멱살 잡고 싸워. 여기 둘이는 서로 좋다고. 그 다음에 남자 1호 좋다 그래. 남자 1호 좋다 그래. 남자 2호도 좋다 그래. 2호도 좋다 그래. 심지어는 여자도 좋다 그래. 여자도 좋다 그래. 이씨, 너무 많잖아. 러브라인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식은 공식, 사랑 공식은 하나밖에 없어. 이런 걸 뭐라 그러지? 미수가 많고 식은 하나밖에 없는 거. 부정방정식. 풀 수가 없어. 안 풀려. 그래서 양자역학이 조금 뭔가 좀 문제가 있어. 수소밖에 안 풀려. 헬륨부터는 전문가도 풀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를 갖고 있어요? 미쳐버릴 노릇이지. 이거 갖고 놀잖아. 양성자 92개, 중성자 140몇 개, 전자 92개. 이거 경우의 수 몇 수천억 개 나올 거야. 이거 가지고 우리 핵폭탄 만든다? 이거 갖고 원자력 발전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야. 우리 정확하지 않은 거 가지고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핵폭탄 실험 같은 거 하면 자꾸 UFO가 나타나는 거야. 외계인들이 우리 인간들을 못 믿거든.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선생님도 집에 개새끼를 하나 키우거든요. 우리 선생님 막내 아들인데 초롱이라고. 걔가 뭘 아냐. 선생님 집이 복도가 좀 긴 편이야. 뭐만 하면 그냥 밥에 반찬 그릇만 열면 나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막 날라와요. 근데 오다가 중간에 뭐 방석 같은 거 있으면 발 헛디디면 무릎 나간다고. 도관이 나가버려. 그러니까 항상 거기 우리가 치워놓는다고. 이거 초롱이 뭐 다칠까봐, 뭐 뾰족한 거 있을까봐, 무릎 연골 나갈까봐. 그렇게 뭘 모르니까. 인간들이 지금 뭘 몰라요. 모르니까 핵폭탄 같은 거 실험할 때 자꾸 UFO가 나타나서 외계인들이 감시하는 거예요. 이놈의 인간들이 지금 지네 제대로 된 이론도 정립 안 된 상태에서 뭐 하고 있는 거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설이 있어요. 그렇다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핵폭탄이나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이 아주 완벽한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야. 풀리는 건 뭐만 풀려? 수소. 그러니까 수소폭탄은 괜찮겠지. 수소폭탄은 풀리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보의 원자 모형이다. 그 이제 마지막 다 끝났어. 5번째 뭐다? 현대적 모형이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3차원 공간상에 핵이 있으면 여기에 수소를 찍은 거예요. 이렇게 찍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뿌옇게 전자 구름이야. 전자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구름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앞으로 배울 오비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비탈이 전자가 발견될 걸 한 90% 되는 애를 갖다가 이렇게 뿌옇게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구형 오비탈 S오비탈이 있고 R형 모양의 P오비탈이 있고 클로버 모양의 D오비탈이 있고 얘네들이 이제 결합하는 걸 우리는 화학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배울 때 우리 오비탈을 배운다. 여기 나오면서 이제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 함수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이걸 불확정성의 원리라 그래.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라는 유명한 사람도 있고요. 너네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왔던 오펜하이머 이런 사람들이 여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노벨상 잔치야 여기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현대적인 모형은 우리 나중에 이제 오비탈 배우면서 오비탈의 전자 배치.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는 톰슨의 원자 모형 별표 2개 정도, 그 다음에 러더퍼드 2개, 그 다음에 보어가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다 기출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준 프린트에 문제 다 들어있어요. 그 문제 풀어보면 니네 시험 볼 때는 이게 한 단원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시험 문제 나올 것이다. 한꺼번에 내시는. 현대적인 모형은 뭐 거의 안 나오고 뒤에 가면 오비탈 할 때 다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는 너무 빨라서 거의 빛속도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구름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원자의 구조의 변천사다. 적어보세요.